7페이지에 20번 문제. 7페이지 20번. 거기서요, 등차 수열에 밑줄 그어놓고요, 조화 수열에 밑줄 그으세요. 등차 수열 20번, 7페이지 20번 두 번째 줄에 등차 수열에 밑줄 긋고 조화 수열에 밑줄 그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이란 말 있죠?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에다가 좀 타원같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금년에 여러분이 그 시험지 30문제를 받으면 그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때 틀리면 안 됩니다. 뭐뭐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구하라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칠판 보시죠. 집중. 지금 예를 들어서 x-알파, x-베타 이퀄 0 하면 이거는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눈 떼지 말고, 어이, 저기 벽 옆에. 이거는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그런 2차 방식 구하라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또 전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개를 해야 되니까 아예 여기서 한 번만 전개하면 앞으로 이걸 전개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게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에 이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니까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 돼요. 눈 떼면 안 돼요. 그럼 결국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한 2차 방식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한 2차 방식이 이렇게 구한다 했는데, 그 알파 베타 두근에 이게 뭔가 했더니 합한 거고 이건 곱한 거잖아요. 수학에서는 합과 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합과 곱. 됐어요? 2차 방식 같은 경우도 두근 주어지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거 있잖아요. 근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합과 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한글로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x제곱을 쓰고요. 그 다음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x.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부호 바꾸고 x. 그 다음 두근을 곱한 거 있걸요. 이렇게 해서 뭐뭐를 두근한 2차 방식 구하라면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지금 졸면 안 될 텐데. 자. 맨 처음에 뭐예요? 자,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우리 뭘 구하는 건가 하면 지금 뭐뭐를 두근한 2차 방식 구하라잖아요. 뭐뭐를 두근한 2차 방식 구하라 그러면 수학 10-가 내용입니다. 뭐뭐를 두근한 2차 방식 구하라면 맨 처음 무조건 x제곱을 써요. 그 다음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x예요. 그 다음 두근을 곱한 거 이꼴 0이에요. 무슨 양이죠? 어때 얘기가 되겠어요? 지워도 외울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뭐뭐를 두근한 2차 방식 구하라. 맨 처음에 뭐예요? x제곱.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x. 그 다음에 두근을 곱한 거 이꼴 0. 되겠죠? 다시 뭐뭐를 두근한 2차 방식 구하라. 어떻게 구하면 돼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x. 그 다음 두근을 곱한 거 이꼴 0. 다시 맨 처음에 뭐가요? 뭐뭐를 두근한 2차 방식 구하라. 맨 처음에 x제곱. 그 다음에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x. 두근을 곱한 거 이꼴 0.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 여기 봐요. 지금 이거를 원래 지금 5번, 3번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따라할 때도 정말 막 아주 그냥 처음 본다는 식으로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면 어떤 이런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번 눈길로 딱 보기를 보면 답 딱 찍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정신없이 푸는 거고. 그러면은 방금 맨 처음에 x제곱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x, 두근을 곱한 거 있고 0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요. 전에도 보면 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선분의 길이, 선분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구하라 했죠. 그럼 중요한 건 길이니까 둘 다 무슨 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상수항에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이유 알겠어요? 상수항 두근을 곱한 거 있고 0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두근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구하라 했을 때 x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음수가 돼야죠. 보기가 5개 있으면 그 정도 곤란해도 2개밖에 안 남아요. 과거의 모든 수능 문제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또 길이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중 루트 2 플러스 루트 3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이 문제 자체만은 못 나오겠지만 다른 데다 보면 뭐뭐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보면 얘하고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구하라 이거예요. 실제 이건 입시 문제였어요. 그럼 보기를 쫙 보는데요. 뭐 x의 제곱 뭐 보기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도 있고요. x 뭐 2번 보면은 x의 제곱은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도 있을 거고요. 3번 보면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6x 플러스 1 이퀄 0도 있을 거고 또 4번 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6x 뭐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보기들이 5개가 나간다고. 근데 묘하게도 이 보기를 만드는 심리를 보면 되게 개수 살짝 바꾸거나 부호 살짝 바꾸는 거야. 답을 하나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점이에요.
그럼 바라는 건 이런 이중근호를 이중근호 푼다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좀 겸손하게 공부했다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정도는요. 여러분처럼 뭐 이렇게 끄집어내고 분모 1로 놓고 분모 분자 2 곱하고 뭐 각각 루트 씌우고 분자 이중근호 풀고 분모 유리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곱하면 1이고 더하면 루트 6이에요. 여기서 빼면 루트 2고요.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래야 문제를 보면 금방 알죠. 잘 나오는 게 두 가지 유형밖에 없는데 그런 거 그냥 풀면 되지. 풀면 1, 2를 필요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플러스 루트잖아요. 플러스 루트. 이것도 뭐예요? 플러스 루트지.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이걸 두고 난 2차 방식 문제는 상수항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게야.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음수로 나온 거는 다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만 죽었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둘 다 양수잖아요. 둘 다 양수면 x의 개수는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음수.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받고 x니까. 그러니까 x의 개수 양수인 건 날아가죠. 그럼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남아있는 게 이거나 눈 떼지 마라 너.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이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거 풀게 돼 있잖아요. 보기에 의견을 들어보는 거야. 얘는 의견이 뭐냐? 두근을 더해서 얼마라는 거예요? 1이란 얘기고. 얘는 두근을 더해서 얼마라는 얘기예요? 루트 6이란 얘기예요. 그 물끄러미 봤던 얘가 이미 1보다 크잖아요. 양수인데. 이미 1보다 큰 수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무시하겠지? 얘 양수고. 그러니까 두근을 더해서 1이 나온다는 것은 다 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끽 가는 거예요. 두근을 더해서 루트 6이 아니라. 이러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양이세요? 뭐 루트 끄집어 내리고 분모 분자 그 어느 세월에 하고 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보기가 좀 더 축소가 많이 안 됐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풀 거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답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각생 쳐다보지 말고. 지각한 다음에 인사하면 되고. 집중. 자, 그러면은 뭐뭐를 두고난 이체 방식 작성할 수 있겠죠? 자,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뭐예요? x제곱. 그 다음에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받고 x. 그 다음 두근을 곱하면 이꼴 0. 거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이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했을 때는 뭐가 성립한다 했어요? 이렇게 더하는 거나 이거 2배 한 거나 마찬가지라 했죠? 필기금지. 이렇게 더한 거나 이거 2배 한 거나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했을 때. 되겠어요? 이거 진지하게 잘 들어야 했죠. 오늘 등비수열 들어갈 텐데 또 세수가 등비수열 하면 여러분은 뭐 B의 제곱은 AC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 안 되니까 또 울고.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야. 자,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거 이렇게 우리 등차수열 성질을 알죠? 이렇게 더한 것은 이거를 두 번 더한 것 같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을 이룬다 했어요? 등차수열. 그때 이 B는 가운데 오는 항이죠. 가운데 오는 항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항. 근데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 중에서 가운데 오는 항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등차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떼지 말고요. 등차중항. 등차중항의 뜻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 B가 지금 등차중항이죠. 따라해보세요. 등차중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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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될걸. 등차중항. 근데 이 B의 이름이 공식 이름은 A와 C의 등차중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A와 C의 등차중항을 구하시오. 그런 얘기. 말 뜻은 A와 C의 등차중항을 구하란 말 뜻은 A와 C 사이에 어떤 걸 집어넣으면 그게 등차수열이 될까요? 이런 얘기라고. 무슨 얘기 있어요? A와 C의 등차중항 의미는 A와 C 사이에 뭘 집어넣으면 이게 등차수열이 됩니까?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뭐와 뭐의 등차중항 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아라 이거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 응용의 천재이기 때문에 A와 C의 등비중항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A와 C 사이에 뭘 집어넣으면 이게 등비수열이 될까요?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등차중항인데 조화수열이란 말도 있어요. 조화수열은 지금 여기서 끝나고 나중에 이제 점화식에서 잠깐 다뤄볼 텐데 따라해보세요. 조화수열. 조화수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 조화수열의 뜻은 그 자체로서는 조화수열인데요. 조화수열은 무슨 특성을 만족해야 된다면 각각 역수를 취했을 때는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수를 취하게 되니까 A분의 1이고 역수를 취하니까 B분의 1이고 역수 취하면 C분의 1이니까 어느 수열이 조화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역수는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얘기고 이게 등차수를 이룬다면 여기다 2배 해준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거와 같다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수열입니까? 조화수열. 이 무슨 수열이에요? 그때 이 B를 갖다가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이 A와 C의 조화 중항 이런 얘기예요. 그럼 A와 C의 조화 중항을 구하라는 것은 A와 C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이게 조화수열이 되겠냐 이런 얘기고 이게 조화수열이 된다면 이거 역수는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차수열이 된다. 되겠어요? 역수가 등차수열. 그러면 조화수열 같은 경우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당장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조화수열을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면 이게 등차수열이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요. 그럼 여러분 역수를 취해갖고 일반항을 구했을 때 일반항은 어떤 꼴로 나올까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조화수열이죠. 조화수열은 역수 취하면 등차수열이라 했지. 그럼 이 등차수열의 n번장은 어떤 꼴로 나와요? 30번 했거든요. 등차수열 일반은 어떤 꼴이에요? n에 관한 1차식이 되겠죠. 이거 일반항을 구하면 n번장이 이게 뭐 3n-1처럼 n에 관한 1차식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지금 각 항이 이 등차수열과 역수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분모가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는 그런 형태의 분수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식 되겠어요? 됐을 텐데. 그러니까 조화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 일단 역수를 취해서 등차수를 만든다.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한다. 그 일반항 구한 거를 역수를 취하면 된다. 왜? 일반항끼리도 서로 역수관계 있을 거 아니야. 각 항이 전부 역수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화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우리가 딱 보면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분모에가 n에 관한 1차식이 있는 그런 꼴들이 바로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화중항을 구하라는 거 아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등차중항, 등비중항, 조화중항을 구하라는 것은 앞에 두 수가 주어져요. 두 수가 주어지면 두 수 사이에 어떤 걸 끼워 넣으면 그게 등차수열이 되고 등비수열이 되고 조화수열이 되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A, B, C가 있을 때 여기 있는 B는 이게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이 등차중항 얘를 A와 C의 등차중항이라서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A와 C의 등차중항이라는데 A와 C의 등차중항은 여기에 두 배를 해준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거와 같다로부터 그때 등차중항 B라는 것은 A와 C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A와 C의 평균 구한다는 것은 이 두 개 평균 구하는 게 바로 등차중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5의 등차중항을 구하라 그런 것은 마이너스 1하고 5의 등차중항을 구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1, 5 사이에 뭘 끼워 넣으면 이게 등차수열이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얘를 구하려면 이 두 수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부의 관계 평균 구하려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 두 개 더하니까 4, 2로 나니까 2. 이걸 갖다 우리는 등차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중간에 2를 끼면 훌륭하게 이게 등차수열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요? 평균. 등차중항은 평균 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미니 퀴즈. 알파 베타의 등차중항을 구하라는 건 뭐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 평균 내면 되는 거니까. 두 개 대신 2로 나눈다 이게야. 등차중항 무슨 알겠죠? 그 다음 알파 베타의 조화중항을 구하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파 베타의 조화중항을 구하라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조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2 알파 베타에서 바로 숑숑 풀면 참 좋다 이거야. 그래 그게 지금 바로 안 나오면 지금 딱 잘 보고 그 다음 웬만하면 어디 나중에 외워주면 나중에 외웠다가 시험 보기 전날 얄밉게 외워서 그 다음날 시험 잘 보고 잊어먹으면 된다 이거야. 평생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던 80이 넘은 할머니께서 갑자기 지나가던 고등학생한테 얘야 너 두 수 A, B의 조화중항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면 우리 기절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할머니 다 와야지. 여기 봐. 그러면은 조화중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알파 베타의 조화중항을 구하라 했을 때 그 조화중항을 X라고 놓읍시다. 앞으로는 이제 바로 할 거야. X라고 놓자. 그럼 이게 조화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그 우리가 구하려는 건 조화중항이고 조화중항은 이름은 알파 베타의 조화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얘를 구하려면 일단 무슨 특성을 이용하느냐? 이게 조화중항이라는 것은 이게 조화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이게 조화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역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면 얘를 구할 때는 이 두 개 평균을 내면 된다 이거지. 정 안 되면 여기 두 배 준 것은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 같다 이래도 좋고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두 배 준 거 x분의 2는 이 두 개를 더한 것 같다. 이걸 두 배인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것 같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여기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인데 이건 여러분 통분해를 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럼 분모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건 분수꼴에서 많이 보던 익숙한 형태예요. 뭐 통분하다 보면 분모가 곱 아니겠어요? 다시 통분하다 보면 분모가 곱이겠죠? 곱일 텐데. 자, 분모가 뭐예요? 곱. 통분하다 보면 분모가 곱이 되잖아요. 통분하다 보면 분모가 곱이 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통분하다 보면 분모가 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조화수열을 이루는 조화중항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 조화중항!
x를 구해야 되는데 x가 분모에 처박혀 있잖아요. 자, 일단은 2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겠어요. 2로 나눈다는 것은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x였죠.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역수취하면 돼요. 역수취해. 역수취하니까 분모에가 합이 오고 분자는 2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야. 아, 이렇게 저기 잊어먹으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일반적인 경우는 두 수가 있고 두 수의 조화 중앙을 구하시오. 두 수의 조화 중앙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분모는 곱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합이 되고 분자는 2알파 베타 2하고 두 수의 곱이 된다 이게. 그럼 조화 중앙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됐죠? 조화 중앙은 주로 어떨 때 써요? 일정한 거리를 왕복할 때. 됐어요? 그럼 갈 때 거리와 올 때 거리는 같지만 속도가 다르다 이거야. 속도가 달랐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하랬을 때 조화 중앙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로만 해두세요. 참고로만 해두고. 자, 그러면은 문제 들어갑니다. 졸립지? 너 지금 수업 시간 졸면 안 된다. 20번. 20번은 자, 문제 한번 보세요. 20번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퀄 0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되겠죠? 근데 알파 p 베타는 등차수를 이룬다 했지. 알파 p 베타가 등차수를 이룬다 했죠. 그 얘기는 p가 뭐란 얘기예요?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요? 그 다음 알파 q 베타는 조화수를 이룬다 그랬죠. 알파 q 베타가 조화수를 이룬다면 q가 뭐란 얘기예요? 조화 중앙. 알파 베타의 조화 중앙이라 이거야. 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 p와 q를 찾아서 pq를 두고 하는 2차 방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집어 보시죠. 자, 그러면 우선 p를 찾는데 p는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었죠. p가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라면 알파 베타의 평균 내면 되니까 이렇게 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4가 되죠. 그래서 p는 2가 나왔어요. q는 조화 중앙이었죠. 지금 보니까 구성을 보니까 알파 q 베타가 조화수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q는 조화 중앙이니까 그럼 분모는 곱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까?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분자는 잊어먹지 말고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알파 곱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인데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처리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p와 q가 2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2하고 마이너스 3을 두고 하는 2차 방식 구하는 얘기지. 일단 상수항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 됐어요? 착하게 또 구하지 말고 보기가 있을 땐 보기를 바로 보라 이거야.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인데 두 개나 있잖아요. 1번은 두 근을 더해서 마이너스 1. 3번은 두 근을 더해서 3이 나온다 했는데 3은 안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1번 체크 틱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2차 방식 작성한 다음에 보기하고 대조하지 마라 이거야. 대조하는 것도 시간 걸려요. 되겠어요? 자, 뭐뭐를 두고 하는 2차 방식 10-가입니다. 10-가에 나와 있는 뭐뭐를 두고 하는 2차 방식에 대해서 공식 외워놓고 방금 여러분이 등차 중앙과 조화 중앙을 직접 구하는 거.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조화 중앙, 아까 등차 중앙은 평균 내면 되고 두 수에. 조화 중앙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가 곱이 아니라 뭐였어요? 합. 난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분자가 뭐였어요? 2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보통 예우가 아니기 때문에 21번 같은 문제. 21번 문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자, 지금 21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에요. 이퀄 0. 이 두 근, 이거의 두 근에 보세요. 두 근의 등차 중앙과 두 근의 조화 중앙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의 등차 중앙 구하고 두 근의 조화 중앙 구해서 그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구하는 얘기잖아. 됐을 텐데. 그러면 두 근의 합은 6. 두 근의 곱도 얼마예요? 6.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두 근의 합도 6이고 두 근의 곱도 6이죠. 그러면은 등차 중앙은 합을 평균 내는 거지. 합해서 6인데 2로 나니까 얼마예요? 3. 조화 중앙은 얼마? 2. 좋다, 좋아. 여기 봐. 조화 중앙이 방금 뭐였어요? 두 근의 합. 2배 두 근의 곱이었지. 지금 보니까 합도 6이고 곱도 6이라면서요. 약분 하면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조화 중앙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방식을 보고 3하고 2만 꺼내면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냐? 3하고 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x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x.
두 군을 곱한 거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까지 구했느냐? 지금 개수를 PQ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P가 이거고 Q가 이건데 P와 Q를 더한 것으로 답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요? 1 이렇다 이거야. 그럼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등차 중앙과 조화 중앙은 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양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를 잘 해가지고 네, 물어보겠어요. 네모하고 세모 등차 중앙 어떻게 구하면 돼요? 더해서 2로 나오면 돼요. 평균이니까. 조화 중앙 어떻게 구하면 돼요? 조화 중앙 부모는 꼭 비슷한 느낌, 통분인데 곱인데 결국 나중에 아까 역수처리 됐던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부모는 합이고 분자는 2배의 곱 이렇게 됐다 이거야. 잊어먹었으면 아까처럼 유도하면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시험 보기 한 5분 전쯤 딱 봐가지고 절대 잊어먹지 말고 정 잊어먹을 것 같으면 책상 위에 써라 이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책상 위에 써가지고 입시사상 적발된 경우가 없어요. 학교 시험에는 적발되지. 무슨 양 있어요? 네, 또 이게 나가갖고 또 뭐 무슨 애들 컨닝을 조장하시면 됩니까? 아유, 진짜 아주. 나중에 못 본 것보다 낫죠? 바닥에 적어가지고. 또 여러분이 적으면, 제가 안 적어봤어요, 옛날에. 저 안 적어봤어요. 소위 그, 컨닝 페이퍼는 좀 틀리고, 취팅 페이퍼? 하여튼 이게 자기 나름대로 비밀 노트, 그, 비밀 노트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다 경험해봤겠지만, 작성한 건 다 외워지죠. 난 굳이 안 봐도 되지.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학생은, 이 컨닝 페이퍼를 작성하려면요. 첫째, 특징이 있어. 참고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가. 너무 미련이 많아요. 그럼 차라리 참고서를 놓고 보지. 그게 무슨 컨닝 페이퍼냐고. 두 번째, 누가 봐도 컨닝 페이퍼야. 저희들이 작성하면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컨닝 페이퍼. 알겠어요? 네, 지금 저 공개도 뭐 어차피 관계없어. 옛날 이게 뭐 그 범죄 같은 경우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죠? 시효가 있지, 시효? 시효가 뭐예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기간 전에 범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거의 컨닝 않고 시험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컨닝을 않고 시험 봅니까? 만약 컨닝 않고 시험 본다는 것은 시험 포기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공부 잘하셨어요? 공부를 못했군요. 저희 영어 선생님이 아주 거의 괴팍하셨는데, 한 과목만 얘기하겠어요. 아주 괴팍하셨는데, 수업 중에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의 그 권위가 있죠. 엄청 권위가 센 선생님이시는데, 저희 고3 때 영어 선생님께서. 애들 딱 뭐 이렇게 숙제 이렇게 뭐 풀어봐갖고 뭐 숙제 검사해갖고 안 해왔으면요. 이런 거 책상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이 철제니까 옛날에도 철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목재라 저걸 발로 차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애들을. 숙제 안 해왔다고. 참, 진짜 아주 정신은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응? 지금은 대학 교수 되셨어요. 저한테 딱 오면 전 숙제 안 해오는데, 전 노트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 편한 거 공부해라 그래요. 아주 자존심밖에 없으신 분인데도. 그러면은, 원래 제가 조금 누가 형이라든가 진짜 주변에서 진짜 뭐라도 좀 제대로 된 놈이 저한테, 폴이라는 만약 학생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너 그래도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아주 저도 참 더 훨씬 우아하고 착한 학생이 됐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어리잖아요. 선생님이 인정해 줬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바보스럽게 교과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제가 교과서 고3 수업 때 영어 이렇게 쭉쭉쭉 교과서 하면 왜 선생님이 그걸 인정해 주고 관두라 했냐면 저는 다 외우고 수업 시간 들어왔거든요. 그 교과서 전체를 다 외우고 수업 시간에 들어와요. 여러분 예습 많잖아요, 영어를. 다 외우고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좀 테스트 좀 해보시고 그냥 너 공부해라. 그 아주 자존심 보고 다 구기고. 근데 선생님 어떻게 컨닝합니까? 외웠다면서. 그래도 가끔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전치사 괄호 넣기인데 애매한 거, 약간 예외적인 거. 또는 이게 사람 진짜 아주 헷갈리는 게 이런 게 있다, 이게 가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컨닝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페이퍼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책 있죠, 책. 책이 가방 속에 있는데 책을 봐요. 책을 어떻게 보냐면 이 책이 있으면 오늘 시험 보는 게 영어가 3과 4과 5가잖아요.
그러면 3과 첫 번째 페이지, 4과 첫 번째 페이지, 5가 첫 번째 페이지가 접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꽂이랜다. 가방 속에 있어. 공부해요, 착하게. 시험 봐. 시험 보면 이제 되게 열심히 풀면 한 30분 정도면 다 끝나고 남은 시간 있는데, 하나가 아주 애매한 거야. 사실 그 이미 푼 문제 하나 이미 틀렸는데, 그거 모르고. 하나가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럼 찬스를 노리는 거죠. 시험에 선생님들 오시면 경계를 늦추지 않지만, 한 30분 지나고 40분 지나면 막 지루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왜냐면 막 옆에 뭐 애들 환경 정리한 거 봐도 그렇고 시계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게 경계를 약간 늦춘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한 놈이 걸려요. 시험은 임박하니까 뭔가를 빨리 뭐 걸린다고. 그럼 선생님 그쪽으로 출동하시잖아요. 몇 초면 돼요. 왜 몇 초면 되냐면 준비하고 있어요, 책 속에. 야, 이거 참 좋은 거 가르쳐준다. 이봐. 지금 제가 이거 같은 지문이 나왔는데요. 중간에 괄호 쳐놓고 괄호에 들어갈 뭐 전치사인데 전치사가 이게 둘 중에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4과 세 번째 페이지니까, 4과 세 번째 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있는 그 문장 부분이니까, 손으로 앞에 접어놓은 걸 앞에서부터 3과, 지금 가방 속 모습이에요. 3과, 4과, 그 4과 첫 페이지부터 넘겨요. 넘기면 그 페이지 그림들이나 첫 번째 글자들이 생각난다고요. 그리고 훑어 내려가요. 친구를 찾아야 되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빈틈을 노리는 거야. 그때 선생님께서 저 뒤에 뭐야? 그러면 딱 봅니다. 뒤에 뭐야? 근데 왜 나를 보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아무래도 저기서 뭐 수상한 짓을 하는데 저를 딱 보면서 뒤에 뭐냐? 이걸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벌써 손이 탁 튕겨지는데 필요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컨닝이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편집하시면 안 돼요. 괜히 앞에 얘기를 잘해야지. 잘못 오면 컨닝만 좋아하는 거예요. 국어도 컨닝을 않고 어떻게 시험 봅니까? 그 어려운 한자, 보어, 헷갈리는 거.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이유가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집에 가서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외워야 된다고. 무슨 말 있어요? 근데 국어도 지금 컨닝은 생각이 나요. 다 맞았는데 하나 틀려가지고 하나 틀릴 것 같은 그 뭐더라 훈민정음 서문의 그 홀을 쓰라 이거야. 보기를 주면 좋은데. 근데 홀 밑에 야 이게 히읗 밑에다가 아래 하자에다 리을하고 뭐 꼬리 달린 이응인가 이게 뭐 예리응인가 이게 막 순간 헷갈리는 거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걸 딱 보면 생각이 나겠는데. 그럼 또 찾죠. 훈민정음 서문. 그 두꺼운 건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요. 책을 주고 자 봐라. 그래도 막 앞으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거기 깨웠던 거고 다른 책 찾고 그 책에 있는데 그게 공부를 안 한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 외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보고 졸지 마. 외학생 졸면 안 돼 너.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부분에 딱 왔을 때 필요한 것을 툭 치어서 봐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 훈민정음 서문이다 그러면 한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막 시험 볼 범위에 들어있다. 달달달달 외워야죠. 나란 말싸움이 그리고 가만히 있고 나란 말싸움이 등극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왜?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한자로도 다 외워요. 해보라고? 그게 나쁜 습관이라니까. 나라 말싸움은 국지어음이고 2호 등극하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집중. 여기 봐요. 지금 국어 시간 아니잖아요. 용배청 같은 것까지 중요한 125장까지 필요한 것만 다 외워야죠. 그게 수험생이죠. 그리고도 또 외우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연구만 하잖아요. 수학은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처음부터까지 다 끝내자는 건데도 집중을 못 한다 이게. 그래서 저 얘는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들 저 미워하셨어요. 성적 잘 나온다고. 누가 이러면 장난이지. 누가 이러면 장난이에요. 국어 선생님께 너무 미워하셨어요. 동기가 있어요. 전 노트가 없고 필기를 안 하니까 보니까 선생님 국어책이 시커매요. 그럼 완벽한 자습서 아니에요? 시험 공부할 때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시험 저 중간고사 전에 저희 고3 때 국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바쁘시지 않으면 책 하루만 빌려주십시오. 뭐 국어 선생님 뭐? 왜?
아, 제가 노트가 없어서 선생님 체크 복사 좀 하고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옛날 복사 주세요. 아, 선생님 미워하셨어요, 저를요. 네, 지금 상상이 막 가요, 표정이. 엄청 미워하셨다고요. 이제 들어와서 교실에 들어오시면 인신공격하시고. 뭐 어떤 놈들, 이 교실에서 뭐 공부 잘하는 놈, 뭐 국어 잘 나온 놈들 둘이 있는데, 둘이가 상대적인데, 한 명은 자기가 이뻐하고, 한 명은 이뻐하지 않는다고. 전자 학생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갖고 자기가 막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후자는 공부도 않고 성적만 잘 나오기 때문에 언젠간 보라고. 전자의 대표적인 학생. 요새 같았으면 이제 자살했지. 전자의 대표적인 학생. 이 앞에 있는 이영섭 학생. 지금 세무서에 굉장히 높은 직장에 있어요. 후자의 대표적인 학생. 쫙 뒤에 앉아있는 이경 학생. 이렇게 아주, 내가 자기 좀 잠깐 무한 줬다고. 책 빌려달라고. 막 책도 없고.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중간고사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딱 이게 잘못하면은 틀림없이 어떤 타겟을, 그런 건 안겠지만 어떤 특정 학생을 절대 만점을 못 맞게 하기 위해서 고약한 문제 한 문제를 딱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거야. 내가 초긴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잘못하면 골치 아프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다는 것은 지금 벌써 눈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다 졸립죠. 내 문제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 절대 그렇게 내시면 안 되는데. 서술형으로 아까 그랬죠. 뭐 사마띠 아니야 할 때. 사마띠가 통화지죠. 그 사마띠를 쓴 다음에 얘가 지금 현대 통화지가 될 때까지 변청 과정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라 하는 게 맨 마지막 문제가 나왔어요. 야, 그럼 돼요? 그냥 이게 밑줄 그어놓고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원형을 물어본다든지 사맞다. 야,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점 하나 안 찍고 뭐 국어니까 끝에 마침표 안 찍으면 감점할 수 있어요. 그 말 못해요. 띄어쓰기 조심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사마띠가 통화지가 될 때까지를 쓰는 과정 1번 양주동 박사설, 2번 최연배 박사설, 3번 허웅 박사설, 4번 선생님의 설명, 5번 본인의 소견, 띄어쓰기까지 아주 깨끗이 써가지고 무시 안 있어요? 여러분 아래아 같은 거 뭐 찍찍찍 쓰지만 아래아 교과서에 있는 그냥 그대로 각도까지 잡아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만점 맞았어요. 그게 공부예요. 그거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되겠냐고 딱 반대해야죠. 지금 여러분 대단하게 공부한 것 같지만 전 물론 저도 옛날에 많이 놀았어요. 놀았다는 각도가 다른 줄 아세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놀았다 해도 놀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놀아도 논 거고 어떤 사람은 5분 놀아도 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가 나쁘면 더 능력이 없느냐? 제가 딱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저보다 조금 좀 모자란 학생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 한 명은 왜 모자랐느냐? 처음부터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전할 수도 있다고. 또 제가 한 명이 모자란다면 여러분의 나쁜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나다. 왜 이렇게 본인을 무시하냐 이거야. 바로 나라 이거야. 내가 뭐라고 야단만 치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그러면 저건 나한테는 얘기래. 까먹 집에 가서 삐져갖고 일기 쓰고 볼 보자. 내 사진 갖다가 막 찍고 알겠어요? 강아지한테 물어뜯으라 그러고 변기통에 막 사진 넣어놓고 나쁜 습관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22번 22번은 A, B, C가 이 순서로 조화수를 이룬다 그랬죠? A, B, C가 이 순서로 조화수를 이룬다 그랬지?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요. 지금 문제가 B-A분의 B 플러스 B-C분의 B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A, B, C가 조화수를 이룬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뭐 통분해서 뭔가 좀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우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냐. A, B, C가 조화수를 이룬다 그랬죠? 일단 통분한 수밖에 없겠네. 일단 통분 한번 해봅시다. 통분하면 이렇게 곱하겠죠? 곱하니까 그래요. 뭐 B-A, B-C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곱한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BC 이렇게 곱한 걸 더하면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B를 더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분모는 뭐 이대로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겠다 이거. B제곱 B제곱 2B제곱이네요. B제곱 B제곱이니까 여기서 뭐 2B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전개, 이거 뭐 아주 막연하네요. 그러나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게요. 문제가 설마 다 끝난 다음에 짠, 답은 없다. 이렇지는 않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다 풀리게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고, 그 다음 이런 경우는 뭐 B의 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플러스 뭐 AC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이 문제가 이 중간에 들어왔느냐?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문제 부딪히다 보면 이 앞에 풀었던 문제들은 확신을 가지고 풀게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거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구하면 된다. 근데 이런 문제처럼 어떤 문제를 딱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도 사실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흔들리거든요. 그럼 결국 이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값을 구하라는데 문제가 풀리게끔 주어진다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 앞에 주어진 조건이 지금 A, B, C가 조화수를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은 역수가 등차수도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B라는 것이 B는 뭐예요? 조화중앙. 조화중앙인데 B가 A와 C의 조화중앙이죠. 신뢰가 안 된다면 아직은 오늘은 기억이 날 텐데 뭐예요? A 플러스 C분의 뭐가 되겠어요? 2AC가 돼. 여기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야. 왜? 여기서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A, B나 B, C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곱하니까 A, B 플러스 B, C는 2AC와 같다. 봐. 여기 AP 플러스 BC가 2AC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여기도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가 보이지? 그럼 이걸 뭐 2AC 관련된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니까 양분의 마이너스 곱다 생각하면 우리가 동그라미 친 게 지금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AC. 여기 마이너스 양 곱한 거니까.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AC. 요게 마이너스 2AC. 그럼 마이너스 2AC에 플러스 AC니까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훌륭하게 됐네. 잘 봤더니 분자는 분모의 몇 배예요? 2배. 답은 얼마예요? 2.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31번 32번 별표 31, 32 별표 10페이지 31, 32 별표 제발 한번 보세요. 자, 집중. 여러분, 잘 봐야 될걸? 등차 수열에 혹시 N항까지 합 했나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어떤 걸로 표현돼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되겠죠? 그럼 만약 3n제곱, 뭐, 플러스 2n 이렇게 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N항까지 합이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에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합, 뭐, 이런 문제 있잖아. 뭐, 선분의 길이 합 이런 문제 푸는 거. 좋아. 이 제목에서도 좋아. 그렇지만 일주일 지난데 뭐 좋아요. 선분의 길이 합 구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에서 뭐 위에 것이 밑에 걸 빼가지고 하여튼 됐어. 근데 이거는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이죠.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인데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모르는 학생들은 뭐 곧 알 기회가 있을 거고. 자, 따라하세요. N에 관한 2차식. N에 관한 2차식. N에 관한 2차식. 그런데 이게요. 여기서 우리가 공차 어떻게 구했나요? 공차는 n제곱에서 2를 곱했었죠? n제곱에서 2를 곱했지? 그래서 공차는 얼마가 되고요? 6. 공차가 6이 된다. 공차는 6이 된다.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했어요? 어느 경우든 S1으로 구할 수도 있죠. SN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니까.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니까 S1이면 1항에서 1항까지 합. 1항에서 1항까지 바로 첫 번째 항이지.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N 대신에 1을 집으니까 첫 번째 항은 5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얘는 공차가 6이고 첫 번째 항이 5가 되는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이와 같이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됩니다. 되겠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공차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다시 공차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만약 SN이 마이너스 5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공차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요게 지금 여기에 2를 곱한 게 공차가 되니까. 거기 되겠어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1. 그럼 거기 되겠지? 제발 좀 잘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등차 수열은요. 첫 번째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달랐을 때는
합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어요. 이 R들을 잘 보세요. 그렇게 풀 생각 없으니까. 여기 봐, 집중. 얘를 첫 번째 항이 양수항이잖아요.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다. 부호가 반대지. 그럼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죠. 그럼 얘도 음수를 더해. 음수 더하면, 실제로 음수 더하면 이게 작아지겠지. 양수지만 작아. 또 음수 더해. 음수 더하면 작아진다, 이게. 그럼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언젠가 음수로 바뀌겠죠. 언젠가 음수로 바뀌게 되면 합의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합의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양수는 더하면 점점 합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음수를 더하면 실제로 합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양수항만 더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끝까지 잘 들어야 될 걸 알아도 양수항만 더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언제부터 음수항이 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음수항이 나온지를 아는 것은 모든 수열의 대표항이 바로 일반항이라는 거죠. 그 어떤 수열에 n번째 항이 있는데 일반항은 모든 항의 대표항인데 언제부터 음수항이 나온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항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항이 음수인 건 언제부터냐? 그래서 언제부터 음수항이 나온다는 걸 알면 그 앞에 항까지 합했을 때 합은 취해야 되겠죠. 이 반대 경우로 첫 번째 항은 음수항이었지만 지금 졸으면 땡이야 이거. 별 쳤잖아 별. 첫 번째 항은 음수였죠.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일 때. 그럼 여기다 계속 양수를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음수지만 양수를 더하면 점차 얘는 커진다 이게야. 커지다가 언젠가 슝 양수로 바뀔 거라 이게야. 이럴 때는 합의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왜? 아무리 절대값이 어떻든 관계없이 음수는 더하면 더할수록 갈수록 적어지고 음수를 계속 더하니까 작아지다가 언젠가 양수를 더하면 이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지려면 음수항만 더했을 때 합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양수가 나오기 전까지. 그럼 언제부터 양수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지. 언제부터 양수항이 나오는지 알려면 역시 또 일반항을 구해서 0보다 어떻다? 크다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양수항이 나오는지를 알면 그 앞에 항까지 합했을 때 합은 최소값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양이죠? 그럼 이 앞에 합의 최대값을 구하든 최소값을 구하든 이런 거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 끝에 항은 몇 번째 항인지 알 수 있지. 왜냐면 몇 항부터 음수항이 나온다. 그럼 그 앞에 항까지 합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등차수의 합은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는 공식이 있잖아요. 찌그되게 많이 했잖아. 등차수의 합,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여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알고 보면 생각보다 바쁘잖아요. 알고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차나요? 바쁘니까 그러겠지. 할 일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할 리가 있냐고. 집중.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봐두라 이거야. 자, SN을 집중. 잘 봐야 될 걸. 잘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503n 이렇게 돼 있다.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등차수의 n항까지 하면 맞지? 첫 번째 항은 양수. 됐어요? S1. 공차는 무슨 수예요? 음수. 그럼 처음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니까 양수지만 계속 작아지겠지.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양수지만 계속 작아지다 보면 음수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이라는 것은 n에 관한 2차 함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03x라는 이런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을 때도 뭐 일반항 구하고 그랬겠냐 이거야. 그럼 이게 뭐냐? x제수가 음수죠. n제곱에서가 음수지.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그래프가 뭐예요? 포물선. 포물선인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차이가 있다 이게.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포물선. 왜? x제곱에서가 음수니까. 이 그래프는 위에 거는 이런 그래프라 이거야. 왜? 이거 n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일반항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수만 가능하죠. n이란 건 뭐예요? 항 번호 13.2번째 항 그런 거 없잖아. 7.92번째 항 큰일 나죠? 그러나 이런 2차 함수에서 x는 실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n은 자연수만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꼭점 x좌표 가려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우세요. 어느 경우든 꼭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y는 이꼴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 돼 있을 때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만약 이걸 모르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숫자로만 돼 있으면 귀엽지만 문자가 들어있으면 완전식 만들 때 귀찮아요. 그러니까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것은 시험 보기 전날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보기 그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다 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자, 그런데 집중. 우리가 이거든 관계없이. 자, 그럼 수열에서 미리 얘기합니다. 수열에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와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 구하면 이런 꼴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최소값 구하면 이런 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나와 있는 문제 비중을 보면 1대 9예요. 1대 9.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정 바쁘면 무시하고. 알겠어요? 얘 하나 봐라.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일단 이게 주어지고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방금 보면 SN이라는 것이 SN이라는 게 잘 봐야 될 텐데 마이너스 3 N제곱 뭐 플러스 똘똘이 N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차계수가 없으니까 엎어져 쓴다 이게야. 그때 꼭점의 X좌표. 물론 N이지만 X라 생각하고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2A는 마이너스 3이죠. 근데 B 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을 찾되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이용해서 찾았어. 최대값 구하라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그때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깔끔하게 23 이런 것처럼 자연수로 나왔다면 상황 끝이지. n이 23일 때, n이 23일 때, n이 23일 때 최대값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19.3이다 이거야. 그러면 19.3번 장이 있어요 없어요? n 19.3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n은 자연수만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19.3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19.3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뭐예요? 19가 좀 더 가까이 있고 20은 조금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20을 대입한 것보다 19를 대입한 게 더 크겠지. 따라서 최대값은 S19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찾는 거 알겠어요? 그럼 최대값의 S19라는 의미는 뭐냐? 잘 봐. 왜 등차수랍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양수로 나가다가 언젠가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양수만 더했을 때 합이 최대되니까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런데 19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뭘 암시합니까? 20항부터는 음수항이 나온다는 뜻이죠. 됐어요? 안 됐어요? 20항부터 음수항이 나오니까 19항까지 합해갖고 최대값을 구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가장 애매할 때 간다 가. 아이고 가고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19.5 이렇게 나왔다. 그럼 n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요? 낑낑대지 말고 얘기해봐요.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나올 거 아니야. 19.5가 나왔다. 최대값 구하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똑같지? 19를 대입하든 20을 대입하든 19.5는 여기에 20을 집어넣나 19를 대입하나 이때 y값 이때 y값 어때요? 같겠지? 같다는 건 무슨 얘기겠냐? S19와 S20이 같다. 어느 걸 대입해도 좋다 이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저는 안 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했다니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등차수열에서 19항까지 합한 거와 20번째 항까지 합한 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20번째 항이 0일 때죠. 양수가 음수로 바뀌기 전에 잠깐 0을 거쳐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 2,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때 뭐 0을 더 하나 넣으면 똑같으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라 이게. 알겠어요? 19.5면 19일 때 20일 때 값 똑같을 거 아니에요? 최대값은 19 또는 20을 대입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야비한 문제가 나올 확률, 즉 중간에 소수점으로 애매하게 나올 경우 확률은 현재로서는 20% 이하입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대부분 문제는 고맙게도 그 꼭점의 x값을 구하면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미련 없이 그냥 그걸로 대입해서 끝나면 된다 이게. 됐어요?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최대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언제 최대해야 되냐 이런 문제 같은 거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부등식 푸는 방법도 있다. 즉 처음에 양수로 가다가 언젠가 음수로 바뀌면 양수만 더했을 때 최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음수가 나오기 전까지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음수가 나온지를 알면 되겠지? 언제부터 음수가 나온지를 알려면 일반항은 0보다 어떻다? 작다. 그걸 풀면 돼. 거기서 이제 막 구했잖아. 그러면 그 앞에 항까지 합한 게 최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수합니다. 자, 그러면 32번 문제 보세요. 32번은 첫 번째 항이 79가 되고요. 첫 번째 항이 32번. 첫 번째 항이 79가 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2.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은 K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 K항까지 합이 최대된다. 무슨 얘기 알겠지? K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 그리고 그 최대 값을 구했더니 합은 S라고 한다. 그때 K 플러스 K하고 S를 각각 구해가지고 그 K 플러스 S로 다 팔아 이런 얘기잖아요. 집중.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걸 한번 활용을 해보자 이거야.
최근에 어떤 참고서에서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 알죠? 이로만 베끼면 뭐하냐고. 자, 잘 봐. 이거 보면 첫 번째 항이 79,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수를 있다. 근데 몇 항까지 합했을 때 최대가 되며 그 최대값은 얼마냐는 것은 결국 이 등차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얘기지. 그러면 등차수의 n항까지 합 SN을 구하는데, 자, 등차수의 n항값 SN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되겠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만 쓰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공차는 n제곱의 수에다가 2를 곱한 공차라 했잖아.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79. 첫 번째 79면 n 대신에 1을 주면 79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n 대신에 1을 주면 79 나온다는 건 뒤에 플러스 얼마가 온다는 거야? 80. 그런데 이거 최대값을 구하라. 또 이게 최대가 되는 그때 n값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몇 항까지 합해야 최대가 되며 최대값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n제곱의 수가 음수니까 그래프 엎어져 있겠죠. 꼭지점 n값. 꼭지점 n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걸 이용하면 돼요. 자연계약성은 미분에서 0으로 넣으면 돼요. 알겠어요? 자연계약성은 미분에서 0으로 넣으면 40이 바로 나오죠. 아니면 마이너스 2a분의 b. a는 마이너스 1, b는 80. 숑숑하니까 40 이렇게. 40은 자연수잖아요. 자연수니까 이런 경우는 40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즉 S40이 최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S40이 최대해야 된다는 것은 40번장까지 합했을 때 합은 최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바꿔 말하면 41번장부터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음수항이 나온다. 이거 똑같은 얘기야. 최대값은 여기 n 대신 40을 집어넣으면 되지. 4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0의 제곱 1600. 40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0 집어넣으니까 3200. 계산하니까 1600이 돼요. 따라서 그때가 합의 최대값은 1600이 되고 그때의 n값. 즉 몇 항까지 합했을 때 40번째 항까지 합했을 때 합은 최대된다 했으니까 K와 S를 더한 값이란 40과 1600을 더하면 되니까 1640 동그라미 5번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나 꼭 이렇게 푸는 게 능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떨 땐 또 일반항을 구해갖고 푸는 것도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연습을 여기 31번 문제 보세요. 31번은 최대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간단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1번은 최대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합 SN이 등차수열의 어떤 합 SN이 최대값을 가질 때 n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최대값을 가질 때 n값을 구하라는 게 무슨 얘기야? 몇 항까지 합했을 때 최대가 되냐 이런 얘기지. 그럼 뭘 알면 돼? 언제부터 음수항이 나오는지를 알면 될 거 아니야. 언제부터 음수항이 나오는지 알려면 일반항을 알면 되지. 일반항이 0보다 작다. 그렇죠?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려면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공차하고 첫 번째 알면 되겠지. 그럼 공차하고 첫 번째 알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두 가지 지금 구해야 될 게. 그럼 수학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문자 개수만큼 조건식이 나오면 된다 이거야. 조건이 몇 개 나오면 돼요? 2개. 거기서 공차와 첫 번째를 찾자. 공차와 첫 번째를 찾으면 일반항 구할 수 있겠지. 일반항이 0보다 작다 풀게 되면 언제부터 음수항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언제까지 합했을 때 합이 최대되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런 방법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조건에 볼짝 치면 등차수열인데 7번째 항은 70이고 7번째 항은 70이고 10번째 항은 58이다 이거야. 그때 이게 최대가 되는 n값을 구하라 이거예요. 자, 집중. 여기서요. 첫 번째 방법은 연립에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연립에서 푸는 방법은 7번째 항이라는 건 굳이 대입하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등차수열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 더해줘야 돼요. 6번을 더해야 비로소 7번째 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해서 7번째 항은 70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요? 9번. 그러니까 A 플러스 9D. A 플러스 9D. 그게 58이다 이렇게 풀 수 있죠. 또는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앞에 어차피 7번째 항이 주어져 있죠. 우리 이 수법 많이 썼잖아요. 10번째 항이라는 건 어차피 7번째 항이 70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10번째 항은 7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요? 3번 더 더하면 되지. 그게 10번째 항 58이 나온다 해서 공차가 나오겠죠. 그랬으면 이 두 개를 연립해 푸는 방법도 있고 연립 푸는 방법도 있고 또는 양쪽 이 두 항의 관계를 이해한다면은 여기서 B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슉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D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플러스 24지? 플러스 24니까 첫 번째 항은 94가 된다. 이게 70에다 24를 더하니까.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4고 첫 번째 항이 94가 되니까 집중. 일반항 구하면 등차수열 일반항은 n은 건 1차식이라 그랬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자, n의 개수가 공차에서 4n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 항 94. 첫 번째 항은 일반항이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94가 나와야 되잖아. 1을 집어넣어서 94가 나오니까 플러스 90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일반항 AN이야. 이게 0보다 작은 건 언제냐 이걸 찾아야 되겠지. 왜? 항의 일반항, 모든 항의 대표항이 항의 음수인 건 언제냐 이거 언제부터. 이거 풀면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n이 쭉 넘으니까 4n은 98보다 클 때, 즉 4n이 98보다 클 때, 양변을 갖다 4로 나누니까 n, 양수니까 부등 안 바뀌고 4로 나누니까 2, 2, 그 다음 18 남아요? 그러면 4, 16 얼마 이렇게 되겠지. 뒤에 자세히 알 필요 없다. 왜? 어차피 우리가 찾는 n은 자연수니까. 그럼 n은 24. 얼마보다 클 때지. 그럼 24. 얼마보다 클 때란 건 실수 만든다. 숫자 하나 가지고 틀려 잘못하면 n이 24. 얼마보다 클 때 항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24. 얼마보다 크다는 것은 실제로 몇 항부터? 25항부터 음수항이 된다는 얘기죠. 25항부터 음수항이 된다는 얘기는 24항까지 됐을 때 합은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결국 답은 24지.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음수항은 몇 항부터 나오니까? 25항부터 나오니까 25항부터 나오니까 합이 최대되려면 24항까지 합했을 때.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합의 최대값은 S24, 24항까지 합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n값만 구하랬지 최대값 구하는 얘기 없지. 그러나 이미 한번 해보자. 최대값 24항까지 합이니까. 자, 준비 이렇게 하면 돼. 등차수열의 1항부터 24항까지 합이지. 그럼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곱하면 되잖아. 그럼 맨 첫 번째 항은 아까 94라니까 94 쓰고 맨 끝에 항은 24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n 대신에 24를 대입하면 되겠지. n 대신에 24를 대입했더니 2가 나왔어요.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된다 했어요. 24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24를 곱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계산하면 합의 최대값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 무슨 시간 있어요? 잠깐 쉬겠습니다.